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을 기선 제압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정도의 반등이면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늘 저희 희망을 가지고 아침장을 시작을 합니다. 어떨까요, 팀장님? 오후장까지 계속 반등 이어가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괜찮다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오늘 처음이지만 네. 제가 앞타임 방송 때나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의 신호를 본 여러 가지 신호가 있고 제가 체크한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종목별 등락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수가 1000종목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왜 보냐면 제 개인적인 기준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같이 복합해서 봐야 되지만 이 지표만 보게 된다면은 하락 종목수가 1200에서 1300 종목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이틀 3일 정도 네. 발생이 되면은 바닥이 잡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목요일은 1250 종목, 그리고 금요일은 1300 종목이 넘어가는 그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걸 왜 보냐면은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가 1300 종목 이상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하락할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지표를 좀 보게 된다면은 하락 종목수가 극대화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어찌 보면 이게 끝자락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신호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나타났기 때문에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바닥이 잡힐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가까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까지 만약에 지금 정도의 상승 흐름만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내일 주시가 되게 된다라면 내일 쪽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보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오늘 오후장까지 장이 네네. 좋으면 내일도 좋다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어떤 그 조건이 뒷받침이 되어야 오늘 오후장까지 시장이 좋을까요?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예상을 참 저도 이거 바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바닥 신호가 100% 나온 건 아니에요. 100% 나온 건 그렇군요. 아닌데 여러 가지 네. 보는 지표 중에서 한 가지가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담은 오늘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오늘 이후에 적어도 오늘 그러니까 지금 정도 지수 흐름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정도 지수 흐름이 오늘 그리고 내일 쪽까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추가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잠잠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 증시에서 악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에 우리나라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뭐 이거를 현금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흐름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러니까 7월 달부터 계속 현금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팀장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지금 좀 소나기를 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 좀 지켜보시죠. 네. 그런데요, 역시 팀장님, 지수가 오르다가 찔끔 반등하다 그치는 게 오후장 가면 계속 반대 매매가 나와서 종목별로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 매매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증시를 계속 짓누르는 이런 수급 부담이 역시 오늘의 반등을 좀 제한시키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켠으로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반대 매매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확실히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신용 잔고 거래 융자가 지금 잔고가 25조에 육박을 했다고 하고 지금 역대 최고치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 매매도 실제로 사거래일 동안 반대 매매 규모가 1,400억이 넘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런 신용거래 관련해서 뭐 거의 최대치라든지 아니면 최대치에 근접한 수치에 좀 도달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용거래를 일단은 제외를 하고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지금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그냥 흐름은 그냥
어떻게든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는 10시 반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시 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중국 시장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오전장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폭락이 나오고 좀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국내 증시로 약간 커플링 되면서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10시 반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외국인 자본이 오늘도 좀 빠지고 있다가 다시 뭐 코스닥이나 뭐 선물시장에서는 다시 매수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인데 중국 증시를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서 규제가 나오고 있고 뭐 중국 증시도 좀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지금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규제는 계속해서 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증시에서는 규제가 추가적으로 나와도 좀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뭐 소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규제가 계속 나오고 증시가 빠지다 보면은 네. 어쨌든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국내 증시만으로 좀 봤을 때도 이미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많이 한 상태이다 보니까 뭐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또 여기서 한 2, 3일 정도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사실 저는 아직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000선에서 2,900선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3,000선도 하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그 잭슨홀 미팅이 있죠. 그래서 네. 그 연준 파월 의장이 또 어떤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발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전까지는 또 어쨌든 불안감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면 신용잔고가 줄어드는데 요즘 오히려 늘어나는 거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학습이 많이 되셔서 빠질 때 무조건 빚내서 사자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오후장에 대응을 하셨다가 지금 시장 반등폭이 좀 약하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면 또 소위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물리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또 특별히 모셨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H바텍을 보겠습니다. 그 폴더블 폰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주말 사이 뉴스가 나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아, 드디어 삼성전자 갑니까?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안 가고 폴더블 폰 관련주들 많이 갑니다. 네. 예. 삼성전자가 가려면 폴더블 폰이 그 지금 현재 목표치가 760만 대거든요. 760만 대가 아니라 7,600만 대가 돼야 가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한번 과거로 가보자고요. 2014년, 14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갤럭시 S4가 나왔어요. 갤럭시 S4가 나오게 되면서 이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한 8,900만 대 맥스를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보다도 삼성전자의 캐시카우는 스마트폰 사업부였습니다. IM 사업부였죠. 그래서 그 사업부에서 갤럭시 S4를 포함한 스마트폰이 8,900만 대 정도 팔리게 되면서 그때 당시 스마트폰에서만 영업이익이 제 기억이 맞다면 8조 원 넘게, 그러니까 10조 원 넘게 제가 발생된 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누가 보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캐시카우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 사업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 가려면은 과거 2013년, 2014년도에 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그 스마트폰 사업부가 흥행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14점 갔던 그때 시절처럼 이 폴더블 폰이 760만 대가 아니라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은 7,600만 대 넘게 팔려야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고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움직이지 않지만은 KH바텍이 움직인 이유는 일단 기대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숫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폴더본이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인터플렉스라든지 KH바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옵토렌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그런데 지난주 출고가 이뤄지게 되면서 이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뭐 일부 종목 파인테크닉스 오늘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기대감이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고 한번 여쭤보신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 숫자로 나타나는 종목들만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좀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폴더블 폰 테마 내에서 쏠림 현상이 될까요? 지난주까지 증시를 보게 되면은 한 종목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 그래포트라는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거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KH바텍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그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면서 힌지 부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 매출로 인한 숫자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 실적까지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폴더블 폰의 어떤 가장 큰 수혜주, 대장주로서 일단 KH바텍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유추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다 같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그 중에서 대장주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뭐 KH바텍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파인테크닉스, 옵토노텍을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을 봤을 때 지금 파인테크닉스는 반등을 주고 있지만 그 외에 뭐 지금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 지금 7%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폴더블 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폴더블 폰 보니까 Z 폴드 3, Z 플립 3 그러니까 이 신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부각이 됐던 종목들을 저는 한정지어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정지어서 보게 되면은 지금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인터플렉스라든지 옵토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KH바텍 정도만 움직이고 있고 인터플렉스라든지 옵토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그렇게 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힌지 부품, 그러니까 폴더블 폰 접는 거지 않습니까? 접는 부분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관련주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한적이다. 폴더블 폰 관련주들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제한적이다. 다 오르고 있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 사실 KH바텍이 오르는 게 폴더블 폰 만들 때 힌지 핵심 부품을 공급해서 이제 대장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KH바텍 지금 투자해도 괜찮겠습니까, 팀장님?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폴더블이 많이 판매가 돼도 사실 이거는 주가의 반영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에는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폴더블이 많이 판매가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뭐 납품을 하는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이제 납품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뭐 실적이라든지 매출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KH바텍이 지금 사실 오늘도 9% 그리고 고점으로 말씀드리면 13%까지도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추가적으로 사실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갤럭시 시리즈 예전에 그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을 했었던 그런 업체들 살펴보면은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몇 배까지도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폴더블이 사실 일반적인 핸드폰보다는 다른 스마트폰보다는 판매량은 좀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고가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힌지가 폴더블의 핵심적인 그런 부품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량에 따라서 그런 실적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영업이익 11억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고요. 3분기에도 좀 이런 폴더블 관련해서 판매량이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뭐 실적 매출이 어쨌든 좀 기대가 됩니다. 3분기 신지 관련 공급 매출만 한 900억대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이거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은 뭐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만 놓고 보면요. 가격만 놓고 보면 KH바텍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 동시에 대장주인 세경하이테크는 두 자릿수 상승이고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차트로 보면 아직 많이 안 올라서요.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대장주의 하나라고 본다면 세경하이테크가 투자하기에 좀 더 손쉽게 손이 갈 종목 같은데요. 네. 근데 두 종목 이제 차트를 보면은 사실 오늘 둘 다 오늘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좀 급락이 나오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아직 사실 만약에 테마가 형성된다고 하면은 뭐 이거 폴더블 관련해서 테마가 그렇게 강력한 테마는 아닙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나마 아직 테마가 그래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폴더블이 만약에 판매량이 예상보다 더 많이 되고 갑자기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테마가 한번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은 사실은 아직은 출발을 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세경 하이테크나 TH 바텍 같은 경우에도 출발도 안 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 둘 다 주가가 좀 하단 부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단 부분에서 이제 한번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테마가 시장에서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도 둘 다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LG전자입니다.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죠. 이 GM에서 이 배터리 리콜 소식 때문이지만 그룹주들이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 GM 화재 이슈에 불똥이 튄다에 대해서 팀장님은 X, 그리고 역시 다른 FA 팀장님께서는 O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X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건 다른 뭐랄까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건가요? 이 GM 때문에 GM 배터리 리콜 때문에 LG전자가 빠진 것은 동의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전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X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주가가 올라간다 빠진다는 그런 OX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불똥이 튄다. 네, 불똥이 튈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가 좀 위기가 언제 왔냐면은 저는 그 폭스바겐이 배터리 데이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는 1차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그러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폭스바겐과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 계약이란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SK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 폭스바겐이 상당히 불안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스볼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터리 공급을 다변화를 하고 있고 내재화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발빠르게 아시겠지만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에서 1차적으로 먼저 위기가 왔었고 이제 배터리 품질 문제인데 이 배터리 품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안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 기업 신뢰도 측면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화재로 인해서 결국 흥행에 실패해버렸거든요.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그런 호평에도 불구하고 화재 사건으로 해서 거의 묻히듯이 그냥 단종이 돼버렸는데 그런 사례를 좀 보게 된다면 결국 이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 신뢰 문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면 주가가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제쳐주더라도 어쨌든 LG화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스볼트 프로젝트 그리고 최근에 화재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히 좀 깎아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공급처가 이노베이션이란지 아니면은 다른 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해외 업체 쪽으로 파나소닉이라든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LG화학 같은 경우는 코나 화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화재에 대해서 이 완성차라든지 전방 그 납품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여기서 반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배터리 산업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 화재 문제, 안전 문제. 결국 노트 7 같은 경우도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리튬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발생되는 게 원인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면은 아무리 앞으로 화재에 대한 문제는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업체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은 전일적으로 구체적으로 간단한지 아니면 조금 실리콘 응급제로 간단한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신뢰도를 회복하지 않는다라면은 아마 LG화학은 쉽지 않을 것 같다. LG전자 얘기가 나왔지만 LG화학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한민세 팀장께서는 어떠십니까? 정태근 팀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신데요. 네. 한민세 팀장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화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쨌든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어쨌든 뭐 충당금은 좀 들어갑니다. 뭐 이런
대규모 리콜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실적 부분에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충당금도 사실은 뭐 일회성 비용이고 뭐 이제 추가로 리콜이 들어간 거는 이제 뭐 3분기에서 4분기에 좀 반영이 되겠지만 뭐 그 전에 리콜이 됐었던 거는 어쨌든 2분기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한 14만 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13만 5천 원 부근에서 좀 지지선이 계속 좀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좀 믿어보고 지금 14만 원에서 13만 한 7천 원, 8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 번 정도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좀 본질로 다시 돌아가면은 사실 뭐 2분기 실적 너무 좋았죠. 뭐 영업이익도 1조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좀 넘어가고 뭐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가전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뭐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이슈가 나왔는데 뭐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본질을 훼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이런 배터리의 원천 기술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듈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약간 책임 같은 경우에는 LG 쪽 그 화학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충당금 관련해서는 그거는 어쨌든 일회성 비용이라 해서 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실제로 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좀 밀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화재 관련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가전 사업을 좀 믿어보고 3분기, 4분기도 한번 좀 같이 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이슈로 두 분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나만의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화테크 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결론을 들어볼까요? 두 분 무서운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결론만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뭐 폐배터리 이슈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새로 신규 매수의 영역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팀장님. 네, 저는 이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사실 테마가 6월에 한번 불고 지금 다시 한번 불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어쨌든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제부터 이제 교체되는 그런 시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급락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분은 나와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좀 길게 본다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좀 어쨌든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네.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 이슈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고민 통해서 현명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하나금융투자 한민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